사람들이 참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과연 일반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방식의 투자가 있지? 나는 안 되겠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혹시 일반인이 하기에 쉬운 투자 방법, 토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은 요즘에 이제 언론에 많이 공개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미리 선점을 해서 큰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방법의 투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에서도 앞으로 이럴 것이다, 이런 개발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외곽에 있는 토지를 투자를 많이 유치를 시키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많은 금액이 누적이 되고 사실은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죠. 근데 그런 방식의 투자는 절대 저희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기도 하고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신 거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런 고급 정보들은 내부자로 인한 수익은 많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실은 얻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거기에서 하는 투자 방식은 사실은 개발 방식 중에 수용 방식이라는 투자 방식이거든요. 수용? 네. 수용한다고요? 맞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개발 방식에 있어서 총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다시 한 번요. 수용, 환지, 마지막 혼용 방식이요. 혼용이요? 예, 요거는 수용과 환지를 적정히 섞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 땅을 수용한다는 의미를 두고요. 보상을 어느 정도 감정평가에서 나타난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땅을 강제로 가져간다는 의미이고요. 환지 방식은 그에 따른 토지를 돈으로 보상하지 않고 땅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요 2가지를 적당하게 섞어서 하는 것이 혼용 방식이고요. 차이가 분명히 있군요. 그러면 지금 요즘에 언급되는 그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온 얘기긴 하지만 수용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어디에 땅을 수용할지도 모르고요. 그 섹터상에. 그리고 수용했었을 때 그 절차들을 보게 되면은 감정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내가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더 낮게 매도될 확률도 큽니다. 내가 매입한 가격보다 더 낮게요? 맞습니다. 나는 비싸게 주고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보는 관저평가에 대한 금액은 훨씬 낮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당할 수 있는 토지는 절대 선점하지 마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환지 방식을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투자하는 거죠? 우선 환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토지를 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강제로 수용할 수 없는 땅, 우선 고평가가 되어 있는 토지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용도가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이미 변경되어 있는 땅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강제적으로 수용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를 먼저 보시고 그 용도가 주상공으로 찍혀있는 땅이다 그러면 우선은 환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가 항상 매입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미 국가에서 수용되기는 어렵고 환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방금 말씀하신 환지로 보상을 받는 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자, 우선은 그 환지로 보상받을 토지 위에 어떤 건설회사가 선점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필요에 의한 땅들을 건설사가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토지 일대에 대해서 이제 구획 정리라고 해서 우리 이제 펜스를 쳐져 있고 그 안에 전부 다 높은 데는 깎고 낮은 데는 메꾸고 해서 하는 그 공사 현장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하나의 A라는 건설회사가 구획 정리를 하는 구간, 여기에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번지는 사라지고요. 구획정리 이후에 새로운 번지의 토지를 받는 것을 일반적인 환지 보상인데 하나의 건설회사가 그 토지에다가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 토지 위에 건축 행위를 하는데 나는 아직 환지로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주면은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건축물로도 입체 환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땅을 받는 게 아니라 건물로 대신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세요? 맞습니다. 토지주의 과반 수요 이상의 승낙을 하게 되면은 그쪽 위에 이미 미리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건축물에 있는 어느 정도의 상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축물로도 대신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 차익에 따른 금액은
그 토지주에게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돈은 또 상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좀 더 추가해서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런 환지 방식 또는 그 건물을 대신 받는 방식 이런 거를 저희가 예상하고 투자할 수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에 의한 투자 그리고 도시 계획이 정해져 있는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어서 환지 보상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토지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수용 절차를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언론에 많이 공개된 것처럼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가시화되기 어렵고요. 고시공고가 되기 이전의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용으로 인한 수익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그러니까 TV를 보다 보면은 그게 불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가 하여튼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전편에 또 보셨다시피 개인이 토지를 투자할 때 보셔야 되는 관점들 여러 가지를 보셨을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예산이 편중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환지 방식에 접근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